자, 이번 시간에는 상향식 설계, 즉 모든 부품을 만들어 놓고 그 부품을 가지고서 어떤 어셈블리를 조립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는 설계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목표로 하는 돌고래 오토마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는 이제 베이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베이스 부품을 만들어 볼 텐데요. 자, 먼저 여기서 새 파일 이렇게 하시면은 이와 같이 이제 파트 어셈블리 도면, 이것은 템플릿이라고 하는데요. 이 템플릿은 미리 설정된 작업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로 많이 쓰시는 거는 이제 파트 파일을 많이 쓰시겠죠. 그래서 파트 파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모아서 어셈블리 파일을 만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템플릿을 저장해서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게 여러 가지 환경을 저장하실 수도 있고요. 이 초보라는 것으로 가시면 이같이 파트 어셈블리 도면 이렇게 크게 큼지막한 아이콘으로 보이는 것도 있죠. 어느 것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보통 여기 한글 메뉴에서 그냥 띄웠을 때 이러한 메뉴가 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고급에서 하거나 둘 다 동일하니까 일단 템플릿을 같은 걸 쓴다면 일단 파트 파일을 여셔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파일에서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여기는 아시다시피 디자인 트리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가 이제 작업창이 되겠죠.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은 이런 탭들이 있는데 이것은 차차 공부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들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 눈에 지금은 안 보이지만 이렇게 정면, 윗면, 우측면 해서 평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입체로 볼 수가 있겠죠. 입체 방향으로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면들이 존재하는데요. 자, 이런 면들은 사실은 그냥 계속해서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해서 보이게 하시면 되는데, 어떤 때는 편리하지만, 어떤 때는 이게 보기에 불편할 수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감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소를 각각을 택하는 거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고요. 전체를 여기서부터 택하겠다 그럴 때는 쉬프트 키를 누르고 처음과 끝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지금 정면에 스케치를 하나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스케치를 넣는다는 거는 어떠한 도화지 같은 화면을 하나 펼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스케치에 이제 이러한 것을 하나 집어넣게 되면 스케치를 넣는 것은 어느 면이 되거나 뭐 정면, 윗면, 우측면 같은 기본 면이 되거나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는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왼쪽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좌표계가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아까처럼 하시거나 주로 입체 보기 하시면 등각 보기 같은 경우에 컨트롤 7 누르시면 이렇게 되죠. 다시 컨트롤 1 누르시면 정면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는 방향은 여러분들이 항상 바꿔가면서 내가 어디서 작업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 그리기를 가지고 이제 한번 여기다가 스케치 요소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다가 딱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은 수평이라는 조건이 하나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수평, 수직, 다시 수평, 다시 이렇게 맞췄을 때 점선이 보이는 건 여기에 수직 이런 식으로 맞춰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을 그리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치수 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상당 부분을 지금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30, 여기는 90. 자, 높이도 9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는 30.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검정색으로 다 나타나 있고 오른쪽 아래에 완전 정의라고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 정의 된 상태에서 하시게 되면 그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르게 변화되는 요소가 하나도 없죠. 보통은 정의가 안 된 경우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불완전 정의가 되겠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될 때는 그거는 초과 정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평
혹은 수직 아니면 이런 치수 같은 조건을 제해 주셔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스케치를 하나를 완성을 하셨으면 이 스케치를 가지고 3차원 요소인 파트 파일의 요소인 피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차원 파트를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스케치가 있어야 합니다. 뭐를 기준으로 만들 것이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스케치를 가지고 만들 텐데, 이 스케치를 연 상태에서 피처, 그래서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 돌출을 만드는 것이고요. 이렇게 돌출 보스 베이스 하시면은 이와 같이 스케치를 기본으로 해서 기본적인 치수, 여기서는 10mm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출이 되는, 이게 끄시면은 아마 치수가 이렇게 변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여기서 바꾸셔도 되고 이걸 끄셔도 됩니다. 근데 어떤 면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 때 우리는 대칭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블라인드 형태로 하지 말고요. 이것을 중간 평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같은 50mm라도 중간 평면 하시면 아까 그 면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 면으로 25mm, 한쪽 면으로 25mm 이런 식으로 돌출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돌출하시게 되면 이같이 아까 만든 스케치를 갖고 3차원 요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까 스케치를 연 상태가 아니라면 스케치를 이렇게 택하시고 돌출 보스 베이스를 하셔도 마찬가지 3차원 피처를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3차원 피처를 만드셨으면 이것을 이제 조금 다듬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를 모서리 같은 데를 다듬는 걸 필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렛을 가지고 필렛할 항목을 여기 전체 미리 보기를 해서 어떻게 필렛 되는지를 보시고 이거는 5mm로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내가 필렛 할 곳을 눌러 주시면 되죠. 보통의 마우스 중간 버튼을 누르고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보는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고요. 원하는 것들이 다 선택이 됐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필렛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7, 그러면 아까 보시던 등각 보기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일단 됐으면, 자, 이게 베이스가 되겠죠. 자, 베이스에 대해서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뭘 할 거냐면 쉘을 하겠습니다. 쉘이라는 거는 종이라는 뜻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얇은 두께를 가지는 요소, 그러니까 안에를 이렇게 파낸 것 같은 효과를 주는데요. 여기 10mm의 두께를 가지고 이런 면들을 제거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이렇게 10mm 두께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안에가 다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베이스로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까지 이제 하시면 베이스가 어느 정도 완성됐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요소를 또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신 거를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장 누르시게 되면 이제 새로운 파일 이름을 이제 하라고 나올 텐데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새로운 디렉토리로 가서 여기서 베이스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작업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장을 해 놓으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장하지 않고 그냥 했다가 작업한 내용이 이제 날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저장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하나 더 이제 요소를 더할 텐데요. 고정 핀이 들어가는 부분을 한번 구멍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는 어느 곳에 내셔도 되는데요. 사실 아까 정면에 스케치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정면에 스케치를 열고, 그리고 자, 정면을 보겠습니다. 컨트롤 1 하면 정면을 보죠. 그래서
지금 뒤쪽에 회색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것은 그냥 입체 요소가 피처가 보이는 거고요. 우리는 여기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원을 그려주시면 이제 두 개 구멍을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치수를 주겠습니다. 이거는 파이 5. 그리고 5에 대한 5라는 사이즈를 다 이제 그 치수를 주셔도 되지만 여기서는 동등이란 조건을 치수해서 주시게 되면 아까 컨트롤러 두 개를 택한 거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또 누르게 되면 두 개를 택해서 이제 동등이라는 조건을 주게 된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 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스케치가 불완전 정의라는 것을 오른쪽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스케치에서 원의 위치를 결정해 주겠습니다. 치수를 잘 주셔야 되는데요. 원점 중심으로 주시는 것이 편리할 때가 많죠. 그래서 여기 가로 쪽으로는 20 그리고 원의 중심의 위치를 한번 잡아 보시면 원점과의 높이는 30. 그러면 이것은 이제 검정색으로 됐다는 얘기는 완전 정의가 되었고요. 나머지 하나 더.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까지 거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55. 그리고 사실은 이 원점으로 해도 되고 이 아랫면으로부터 해도 가능하죠. 다양하게 해보기 위해서 아래 그 면의 모서리 선으로부터 80만큼의 치수를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면 지금도 이제 완전 정의가 됐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번 컨트롤 7 눌러서 보시면 이것은 입체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정면에 스케치가 그려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케치를 선택을 하시고 이 스케치로부터 피처를 선택하시는데 이번에는 돌출 컷을 하겠습니다. 돌출 컷을 하시면 이거는 아까 돌출은 꽉 막힌 어떤 요소를 만드는 것이지만 이 돌출 컷은 양쪽으로 뚫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것도 뭐 중간 평면도 있고 블라인드 형태, 즉 막힌 형태로 한쪽 방향도 있지만 여기서는 관통을 양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양쪽으로 뭐가 됐든지 간에 다 관통하는 그런 요소가 만들어지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베이스가 이와 같은 형태로 완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 이제 그 다른 부품을 만들어 볼 텐데요. 베이스를 그냥 이렇게 열어둔 상태에서 하셔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 파일을 여시고 다시 파트를 여시면 파트 파일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역시 정면에다가 스케치를 열겠습니다. 스케치를 열고 자, 이번에는 그 전체를 구동하는 암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암은 이렇게 그 구멍이 뚫리고 좀 길쭉한 요소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여기 있는 그 중심점 직선 홈을 쓰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직선 홈을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중심점 직선 홈을 쓰시면 이렇게 자, 이와 같이 하시면 간단하게 암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멍이 추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스케치해서 구멍을 만들어서 추가하겠습니다. 이제는 치수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요 중심점의 거리를 주셔도 되고요. 위에 거리를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15의 크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반경도 5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게 나머지 하나가 크기가 결정이 안 됐죠.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차례차례 택하신 다음에 동등 조건을 주시면 이제 암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완성된 상태에서 이 스케치를 선택하신 이후에 피처를 만드시면 되겠죠. 돌출 보스 베이스 하시면
여기서 중간 평면 하시면은 아까처럼 5의 두께로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암을 만드실 수가 있겠죠. 이거를 이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아까 베이스가 있던 디렉토리에 암으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형태인데 길이만 다른 것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 볼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미리 저장을 하고 하셔도 되고요. 그냥 하시다가 저장하셔도 되는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이거를 연결 링크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있는 것을 조금 수정을 해보죠.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스케치를 편집하실 때 이 길이만 15에서 65로 바꿔주겠습니다. 바꾸시면 컨트롤 7 눌러보시면 전체적으로 길이만 길게 연장된 링크 하나가 만들어지죠.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작업해서 만드셔야 하는 부품이라면 이렇게 동일한 형태라면 그냥 길이만 다르게 해서 계속해서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결 링크까지 완성을 하셨습니다. 저장을 하시죠. 컨트롤 S 눌러서 연결 링크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인 링크를 만들 텐데 메인 링크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실은 여기에 구멍 하나가 더해진 연결 링크가 이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구멍이 하나 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고 여기에 메인 링크 이렇게 저장 하나 해 놓으시고요. 스케치를 조금 손을 보겠습니다. 스케치를 정면에서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컨트롤 1 하시면 이렇게 스케치가 되고요. 뒤쪽에 노랗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이미 보스를 돌출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보이는 거니까 지금 스케치에서 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케치만 신경 쓰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원을 하나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의 크기는 이것과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하는 거 말씀드렸죠. 동등 하시면 동일한 크기의 원이 되겠고요. 위치가 결정이 돼야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는 50mm 그리고 전체 크기도 바꿔줘야 됩니다. 전체 크기는 12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스케치 할 때 맨 처음에 중심점에서 시작해서 이것이 양쪽으로 대칭인 것을 지금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수정해 줘야 되는 치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걸 택한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메인 링크까지 이제 완성이 된 상태인데요. 자, 메인 링크랑 같이 움직이는 돌고래도 필요하죠. 그걸 한번 이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장하겠습니다. 자, 돌고래 형상은 굉장히 복잡한데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돌고래를 어디다 붙일 것이냐인데 지금 봐서는 요 메인 링크를 앞에서 봤을 때 이 뒤쪽 면 여기에 이제 돌고래가 그 형상에 물건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에 스케치를 열면 됩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열고 그리고 다시 컨트롤 7 해볼게요. 이렇게 되죠. 컨트롤 1 하면 아까 그 정면 보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복잡한 형상을 주기는 그러니까 그냥 타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원.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붙여서 만약에 이 형상이 복잡하게 된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자유곡선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치수를 주시건 안 주시건 간에 전부 다 돌출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피처를 돌출해 보겠습니다. 자, 어느 방향인지 잘 안 보이면 이렇게 돌려보시면 돼요. 자, 이 뒤쪽에서 지금 평면을 줬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돌출이 됐고요. 역시 5mm로 돌출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메인 링크에 지금 어떤 형상이 붙어 있는 것까지가 완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우리가 만든 메인 링크가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시고 이제 모든 부품을 모아서 어셈블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작성한 파트 파일들을 가지고 어셈블리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리 파일은 어셈블리 그 새로 만들기에서 어셈블리 파일을 열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여기서 아까는 우리 파트 파일을 했지만 지금은 어셈블리 템플릿을 열거나 초보에서 어셈블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셈블리를 택하시면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이제 열기 창이 열려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것을 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미리 파일을 열어놨다면 그것이 기본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베이스를 이렇게 눌러서 택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만약에 어셈블리를 열었을 때 이렇게 그냥 보여졌다라고 하면 그래서 베이스 파일 이렇게 택해서 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열어놓고 그 다음에 상에서 어셈블리로 가보시면 여기서 부품 삽입이 있죠. 그래서 이 베이스를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삽입하는 이런 부품은 이렇게 F자가 있는데요. 이 F자는 fixed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고정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간에 뭔가 고정되어 있어야지 다른 부품을 상대적으로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맨 처음에 부품을 고정시키게 되고요. 베이스 같은 것들은 당연히 고정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걸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으면 여기 자유롭게 움직이기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컨트롤 7으로 등각 보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나머지 부품도 한번 살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찾아보기. 이 베이스가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이 파일을 띄워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암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폴더를 열어놓고 그냥 바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결 링크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메인 링크도 이렇게 가져오고 해서 그 폴더가 있다면 직접 끌고 오는 방법이 간편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어셈블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렇게 관련되는 부품들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품을 이것들은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암을 내가 고정, 이렇게 하면 이거는 F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베이스 같은 것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부품을 배치할 때 중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부품을 상대적으로 위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게 돌리는 암이 중요하겠죠.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마우스 중간 버튼을 가지고서 이렇게 돌리시면 이렇게 보일 텐데요. 이 암은 사실은 이 중앙의 위치에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이 구멍의 위치가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중앙에 위치해야 됩니다. 메이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이게 메이트죠. 이거는 어셈블리에서 부품으로 만들어진 파트의 상대적인 위치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베이스의 그 중앙에다가 이 암을 위치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베이스를 만들 때 중앙 그 평면인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확장시켜서 만들었고, 암도 그렇게 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택하실 때 베이스의 면을 정면, 만들었던 정면과 암의 정면, 이 두 면을 일치시키시면 이게 중앙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품은 이렇게 일치시킬 생각을 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평면을 일치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조금 더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멍의 위치를 일치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원통의 안쪽 부분, 그리고 여기도 원통의 안쪽 부분을 이렇게 동심으로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한번 돌려보면, 여기서 이렇게 돌려보면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위치도 잡았고, 그 다음에 동심으로 이쪽도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기본적인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링크를 여기 이렇게 줄여 놓고요. 연결 링크를 한번 위치를 잡아 보겠습니다. 연결 링크는 여기서 이렇게 이제 위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해 보시고 메이트를 가지고, 예, 여기는 사실 어느 곳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동심을 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위치를 잡기 위해서 여기 정면끼리 일치를 시켜도 되지만, 이게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면과 이 면이 일치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이것도 역시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회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 이 메인 링크인데요. 자, 위에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돌고래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것을 약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누워 있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그 보기가 좀 불편해서요. 이걸 이렇게 회전을 택해서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훨씬 우리 이제 보기가 좋아졌죠. 그래서 이것을 동심하고 웨이트로 동심과 여기가 동심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동심이 되면, 자, 옆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여길 침범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면을 일치시키는데 이 면과 이 면, 이건 조금 디테일이 필요한 작업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나머지는 지금 이것이 남았죠. 그래서 요 원통 면과 이 원통 면이 동심이라고 하면, 결과를 한번 등각보기에서 보겠습니다. 등각보기 키는 보시다시피 컨트롤 7 말씀드렸죠. 이렇게 지금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잘 안 보인다 그러면 베이스를 보고서 투명도 변경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투명도가 변경되면서 우리가 쉽게 베이스를 반투명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이렇게 돌려서 보셔도 되죠. 이와 같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았던 파트를 4개를 전부 다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뭐 미리 이렇게 만들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부품을 추가하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부품 삽입에서 새 파트를 한번 눌러 보시죠. 그러면 파트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바깥에서 불러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파트를 만들어 주는 것인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앞에 잘 보시면 그 픽스드 돼 있어서 이것이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여기 화면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파트를 만드시는데 파트 이름을 한번 연결핀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핀을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정면, 윗면, 우측면 해서 스케치를 넣으시면 이거는 어셈블리에서 상태 스케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트 편집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지만 이건 당연히 파트를 편집하겠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이제 정면에다가 스케치를 집어넣어 주시면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이 하시듯이 보통 하시는 것처럼 스케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이 파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핀을 하나 만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리시고요. 여기에 아까 우리가 여기 구멍의 그 크기가 5였죠. 그래서 5만큼 이렇게 잡아주시고 컨트롤 7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 위치에 만들어졌는데요. 이 스케치로 피처를 돌출시켜 주겠습니다. 이 베이스 크기만큼 해야 되기 때문에 50mm로 띄워 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보시면 이게 반투명이 된 이유는 이게 지금 이 파트를 편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나가서 파트 편집을 끝내 주시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여기하고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핀이 하나 부족하죠. 그런 경우는 이 핀을 그냥 단순히 복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복사하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끌고 나오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추가됐죠? 두 개를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이거를 투명도 변경을 제외하고요. 여기는 웨이트를 시킬 때 이 면과 이 면이 동심을 이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 면과 이 면이 일치 이렇게 핀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나머지 아래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심 하면 일치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안에서 어셈블리 안에서 파트를 만드는 것도 연습을 하셨는데요. 자, 이 어셈블리 안에서 이 파트들과 지금 만드는 파트는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셈블리를 편집하다가 만든 파트라서 바깥에 아직 저장이 되질 않았죠. 그래서 파일에 저장을 하시면 어셈블리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거를 돌고래 이렇게 저장을 하시는데 저장할 때 이걸 물어봅니다. 가상 부품이라고 하시면 지금 만든 연결핀 두 개, 정확히 말하면 한 개인데 두 개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내부 저장은 지금 그냥 저장하는 거고요. 이제 외부 저장하겠다 그러면 아까 이 연결핀을 여기다가 이 파일 이름으로 저장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비로소 내부 저장이 되어 있던 것이 외부에 저장되는 그러한 형식으로 파일 형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디렉토리를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그 어셈블리 파일과 더불어서 연결핀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연결핀까지 다 해서 이와 같은 모션을 하는 그러한 어셈블리를 지금 조립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셈블리가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이것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에는 이런 간단한 움직임을 체크할 수 있는 기능부터 동역학적인 해석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좀 보기 좋게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모션 스터디로 가보겠습니다. 네, 모션 스터디에 보시면
애니메이션이 있고 기본 모션이 있고 모션 해석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 모션 해석은 사실은 솔리드웍스 애드인에서 솔리드웍스 모션이란 걸 택해야지 그 사용하실 수가 있는 내용이 되고요. 일단은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동력을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동력을 추가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모터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모터를 추가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어디에 추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모서리 선 중에 이런 핀에다 하시면 핀은 제자리에서 돌기 때문에 안 되고요. 여기에 이같이 암에다가 추가하셔야 되죠. 그 암이 이제 회전을 하는데 방향은 이걸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속도는 40rpm, RPM이라고 하시면 이제 분당 회전수가 되겠죠. 적당한 회전수가 되도록 이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렇게 돌리더라도 나중에 애니메이션 한 결과는 내가 앞서서 세팅한 그 화면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돌리는 것과 같은 효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재생해 보시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상 공간에서 이런 모션을 이제 확인을 하고 실제로 그리고 이걸 파트로 진행했을 때 그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서 모션 해석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션 해석은 애니메이션과는 달리 여기에 대한 궤적이라던가 속도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모션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역시 여기는 원형 모터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면 아까 없던 메뉴가 이제 뜨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한번 볼 텐데요. 여기서 궤적에 대해서 원래 여기에 어떤 점이 있다면 그 점을 가지고서 내가 궤적을 볼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점을 한번 택해 보도록 하죠. 이 점을 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택하시면 이 점의 궤적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은 이 점이 그리는 궤적이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그 끝에 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궤적이 궁금하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점을 추가를 해서 그걸 보던지 아니면은 이것에 대해서 적당한 선을 가지고서 택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 더 줄 것은 변이 속도, 가속도 중에 각속도가 있죠. 그래서 좀 여기 x, y인데 이제 z 방향 성분의 각속도인데 뭐냐 하면 원형 모터의 각속도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원형 모터의 각속도는 지금 마이너스 240 디그리 퍼 세컨드죠. 이건 뭐냐면 초당 반대 방향 우리가 왼쪽 이 지금 설정한 방향이 이제 마이너스 방향인데 초당 마이너스 240도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40 rpm하고 같은 거죠. 마이너스 40 rpm하고 같은 것을 디그리 퍼 세컨드 즉 초당 그 각도로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학적이라든지 동력학적인 해석을 이것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고요. 실제로는 여기에 들어가는 모터가 어떠한 용량을 가지는지도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니만큼 일단 솔리드웍스 모델부터 쭉 어셈블리 그리고 간단한 애니메이션과 해석까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조금 더 여러분들의 작품을 잘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